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학년 보니까 막 초등학생부터 중3까지 있는 거죠. 그쵸. 과학 선생님 거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사실 중학교 내신도 좀 많이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쵸. 거기 더하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하면 잘 보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목동에 그쵸 MK 학원이라고 거기 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양력이 있고 제가 이제 여기 김포에 이제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근데 최단 기간 저기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80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에서 중3 내신을 제가 좀 직접 했는데 100점이 한 50%.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쵸? 요 중에 한 명이 57점이었는데 96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지는 문제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내신도 제가 한 반 진행했는데 1등급 20% 이렇게 넘었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의 차이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고등국어를 준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중등국어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점수 많이 오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중등국어는 정확한 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등국어는 연계적 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등국어는 내가 정확성을 좀 기르면 점수가 엄청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고등국어는 내가 정확하게 사고를 한다라고 해서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딱 두 가지 사례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시를 한번 펴보세요, 어머님들. 요게 중3 국어 내신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지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제목이 들판이 적막하다 이런 시입니다. 이게 중학생 시입니다. 그래서 중3 내신을 요 시를 배우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요 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천지인내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뭐 찍혀 있습니까, 어머님들? 그렇죠. 쉼표입니다. 쉼표. 요게 출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에 짝대기 그어져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표. 이 줄표라는 건 사실 고등국어에선 쓰지 않아요. 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자습서에 써 있어요. 줄표라고. 그럼 그냥 줄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 메뚜기가 없다에 느낌표 하나 찍혀 있죠. 그렇죠? 느낌표. 자, 그 다음 저 마지막 줄 가니까 어머님들 뭐 있습니까? 말줄임표 있죠. 그쵸? 말줄임표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국어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문장 부호들이 주는 느낌을 물어봐요. 느낌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습서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쉼표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안 써 있는데 외웠거든요. 쉼표는 긴장감. 그 다음에 줄표 같은 경우는 당혹스러움. 느낌표는 충격.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말줄임표가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안타까움. 하나 까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뒤에 보시면 요게 이제 자습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쉼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장감. 그 다음에 줄표는 당혹스러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낌표는 충격.
아, 여기 있네요. 위기감과 안타까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쉼표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적절한 것 찾아라 이렇게 내시거든요. 근데 뭐 찾아야 될까요? 그냥 긴장감 찾아요. 근데 2번 선택지 이런 거 보면 공포, 뭐 두려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내신 수업할 때는 딱 설명을 해줘요. 야, 쉼표는 뭐다? 긴장감.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시험을 볼 때 긴장감만 계속 찾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두려움은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긴장감. 그러면 애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그 이유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쵸? 거기 더하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하면 잘 보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목동에 그쵸 MK 학원이라고 거기 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양력이 있고 제가 이제 여기 김포에 이제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근데 최단 기간 저기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80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에서 중3 내신을 제가 좀 직접 했어요. 했는데 100점이 한 50%.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쵸? 요 중에 한 명이 57점이었는데 96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지는 문제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내신도 제가 한반 진행했는데 1등급 20% 이렇게 넘었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의 차이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고등국어를 준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중등국어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점수 많이 오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중등국어는 정확한 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등국어는 이 연계적 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등국어는 내가 정확성을 좀 기르면 점수가 엄청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고등국어는 내가 정확하게 사고를 한다라고 해서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딱 2가지 사례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시를 한번 펴보세요, 어머님들. 요게 중3 국어 내신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지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제목이 들판이 적막하다 이런 시입니다. 이게 중학생 시입니다. 그래서 중3 내신을 요 시를 배우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요 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천지인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뭐 찍혀 있습니까, 어머님들? 그렇죠, 쉼표입니다. 쉼표. 요게 출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에 짝대기 그어져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표. 이 줄표라는 건 사실 고등국어에선 쓰지 않아요. 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자습서에 써 있어요. 줄표라고. 그럼 그냥 줄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 메뚜기가 없다에 느낌표 하나 찍혀 있죠. 그렇죠? 느낌표. 자, 그 다음 저 마지막 줄 가니까 어머님들 뭐 있습니까? 말줄임표 있죠. 그렇죠? 말줄임표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국어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문장 부호들이 주는 느낌을 물어봐요. 느낌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습서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쉼표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안 써 있는데 외웠거든요. 쉼표는 긴장감. 그 다음에 줄표 같은 경우는 당혹스러움. 느낌표는
충격.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말줄임표가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안타까움. 하나 까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뒤에 보시면 요게 이제 자습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긴장감. 그 다음에 줄표는 당혹스러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느낌표는 충격. 여기 있네요. 위기감과 안타까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심표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적절한 것 찾아라 이렇게 내시거든요. 근데 뭐 찾아야 될까요? 그냥 긴장감 찾아요. 근데 2번 선택지 이런 거 보면 공포, 두려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내신 수업할 때는 딱 설명을 해줘요. 야, 심표는 뭐다? 긴장감.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시험을 볼 때 긴장감만 계속 찾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두려움은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긴장감. 그러면 애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비슷하지 않냐? 이러면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긴장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또 새벽에 카톡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두려움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방법이 있죠. 일식. 답을 안 해주고. 답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가 뭔가 사고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걸 어디서 배운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를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 얘기를 할게요. 저도 뭐 학원 강사를 했던 거고, 학원 강사들이 있으면 대부분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재수생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뭘 하고 싶겠어요? 초등학생을 전문으로 하고 싶은 선생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와서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재수종합반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생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독해법을 계속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할 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들아, 이거 심표 굳이 긴장감이 아니어도 부정적 감정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운 애들은 두려움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는. 그럼 중학생 수업은 엄청 쉽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습서 딱 펼쳐놓고 어머님들이 사실은 해도 내신 점수는 금방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아이를 이겨야 돼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 난 그렇게 안 느껴져. 막 이러고. 그걸 꾹꾹 누르면서 계속 정확한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을 줘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장점이기도 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말했죠. 50 몇 점짜리가 딱 4주 대비하고 97점, 96점이 나왔어요. 그럼 걔가 집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이제 학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국어를 알아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안 게 없는데 그게 문제점이긴 하죠. 그게 중학교 국어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간혹 주변에 애기들 보면 중학교 때 막 내신 엄청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폭락. 그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중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머님들? 정확성. 그리고 아이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더 추론할 수 있는 그 사고 자체를 자꾸 끊어줘요. 정확하게 이렇게 답.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가끔 시켜요. 똑같은 시험지를 계속 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50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뭐 푸는데 하나 30초 잡고, 그럼 몇 분이죠? 30분?
제가 수학을 못해요. 25분. 25분이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 5, 6번 계속 풀리다 보면 그냥 한 5분 만에 답을 다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100점이고. 그게 중학교 공부.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고등학교는 무섭습니다. 고등학교는 저는 김포 지역 와서 너무 놀랬던 게 목동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가 아니면 외부 지문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저는 김포 와서 정말 놀랬던 게 김포고, 사우고, 그 다음에 뭐 장기고, 하다못해 저기 티극고등학교 아시죠? 통진고 죄송해요. 잠깐만. 그 통진고 같은 좋은 학교들도 외부 지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 아까 말했던 대로 자습서 외워서 문제 푸는 애들이 해답을 못 찾겠죠. 그러니까 내가 막 199 찍다가 고등학교 가서 국어가 막 3,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연계 지문을,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본 지문이겠죠?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중학생을 가르친다라면 틈틈이 그 읽는 방법들을 계속 규격화시켜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제가 사례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김포고등학교 외부 지문으로 나왔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이거 어려운 시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왔는데 제목은 거룩한 식사였어요. 거룩한 식사. 혹시 황지우 시인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올해 노벨문학상은 황지우 시인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소설가가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황지우 시인입니다. 이게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 김포고 외부 지문이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에요. 아이들이 읽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딱 요거 하나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의지적 종결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라, 하자, 그 다음에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를 읽을 때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분위기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님들, 제가 울고 있어요. 슬퍼서 우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뒤에 봤더니 제가 막 로또가 돼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감격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막 밑에 봤더니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울고 있어요. 그럼 슬픔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운다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면 그냥 규칙을 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만 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든 규칙인데 이런 종결어미들이 있어요. 해라, 하자, 쉽다 이런 애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있는 건 무조건 긍정이다. 이렇게. 다시 해라, 하자, 쉽다 있죠? 그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뭐다? 긍정이다. 이거 어머니 아버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런 시입니다. 요런 시.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니 있습니다. 하자, 쉽다, 해라 있어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죠. 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못 찾으실까봐 칠해놨어요. 여기 있죠. 보라 이렇게 되죠. 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제적으로 아이들 사고를 잡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보라. 무엇을 보라라고 돼 있죠? 풀어진 뒷머리라고 돼 있죠. 자, 어머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풀어진 뒷머리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믿으셔야 돼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밤에 가다가 풀어진 뒷머리 보면 무섭겠죠. 이게 고등학교의 사고라니까요. 자, 믿으셔야 돼요. 어머님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긍정. 누구죠? 누구의 풀어진 뒷머리입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자, 이제부터 물어볼게요. 어머님들,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 아닙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그 아이돌을 좋아해요. 로제.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로제를 보라 이랬어요. 로제 긍정이죠.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사고가 있어요. 로제가 나한테 아파트를 막 던졌어요. 아, 죄송해요. 안 먹혔네요. 개그였는데 로제가 저한테 뭘 던져서 제가 맞았어요. 피가 막 나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던졌잖아요. 이제부터 긍정이죠. 이게 고등학교의 사고예요. 자, 시작해볼게요. 빨리 가드릴게요. 자, 나이 든 남자, 저랑 수업하는 애가 여기 밑줄 치고 조정현이라고 써놨던데 애들이 그래요. 자, 보세요. 혼자 밥을 먹을 때, 자, 이겁니다, 어머님들.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 긍정, 부정? 긍정. 그 사람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가셔요. 이걸 막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 어떤 애가 여기다 삼각형 5개 쳤거든요. 메뉴표를 얘 때문에 못 본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갑니다.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 긍정, 부정? 긍정. 자, 그러면서 이제 김포고 선생님은 이걸 냈어요. 문제 잘 내시더라고요.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가락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서 목이 맨다 이랬죠. 자, 물어볼게요, 어머님들. 이 판단이 돼야 돼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고등학교는 이걸 길러놓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기흥 밑줄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누굴 보고 느낀 겁니까, 이걸? 그쵸? 혼자 밥 먹는 긍정적인 사람을 보고 떠올린 거잖아요. 긍정입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선택지 보면 막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동생과의 갈등도 틀린 거예요. 추억인 거예요. 추억. 자, 그리고 수능에서 뭘 냈냐면, 자, 요걸 냈습니다. 자, 그 어린 것이 올라와서 목이 메고 한 세상 떠먹여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 시 잘 쓰죠. 이게 정말 잘 쓰는 시예요.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부러진 뒷머리를 보라 다시 한번. 긍정, 부정? 긍정.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대집에서 국밥을 숟가락으로 떠넣으시는 수능은 이걸 냈어요. 노인을 밑줄 쳤어요. 김포고하고 수능이 약간 비슷해요. 자, 노인.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노인 뭐 하고 있죠? 밥 먹고 있죠. 긍정. 이렇게 가셔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내신 있죠. 그걸 해도 틈틈이 내가 이런 사고들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좀 들어두셔야 돼요. 들어두셔야 돼요. 그렇게 2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정답 몇 번이죠? 이제 어머님들도 풀 수 있는데 기억은 아까 그거였어요. 양푼의 밥. 이거 초등학생도 풀어요. 이거 다 들었잖아요. 이제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김포고 외부 지능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결론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등국어는 중등 내신 점수 올리시려면 사고를 계속 강제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자, 이것만 돼. 이것만 돼. 그래서 반복 학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점수 잘 받으면 애들 기분 좋잖아요. 그럼 국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겠죠. 중학교 성적 국어 점수 잘 나와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틈틈이 이 고등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고, 그렇죠? 이거 틈틈이 해주셔야 돼요. 중등국어에서 나는 고등국어에 몰빵하겠다? 그건 저는 반대예요. 중등과정 충실히 하면서 틈틈이. 그래서 계속 맛보고 적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대입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